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핫스팟. 이번 주는 최진봉의 핫스팟입니다. 박정훈은 사라졌습니다. 박정훈 기자가 휴가 중이고요. 휴가 갔습니다. 휴가 갔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고요. 내일까지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진봉의 핫스팟으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초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초선입니다. 이분 초선입니다. 초선 박지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해남반도 진도 초선인데 초선입니다. 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해남에 왔을 때 네. 제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네. 제가 공천을 받아서 해남반도 진도에서 재선을 재선을 할 할 것 수 아닙니까? 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대통령 출마하세요. 대선 나가세요. 그 얘기 하셨죠. 때는 이때다. 지금은 네. 이재명. 다음은 박지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고 있죠,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다음은 차기 대통령 다음은 박지원. 박지원이다. 예. 그래서 재선에 이제 도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출마하시고 이러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고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꼭 좀 지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어제 그 대통령께서 광주 가서 타운홀 미팅을 했거든요. 거기 네. 참석하셨죠, 의원님?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분위기 어떠셨어요? 2시간 반 동안 하는데 네. 광주 전남의 최대 현안이 광주 군공항을 인간공항의 무한공항으로 이전 문제인데 이게 뭐 12전인가? 네.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선 때 네. 직접 하시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네. 22일 만에 광주에 오셔가지고 하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강기정 광주시장이나 김영록 도지사. 전남도지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점만 얘기하시라고 뭐냐 간단하게 하더니 네. 간단하게 하시라고. 그래도 이제 그분들도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탁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정리를 딱 예. 하셨네요. 대통령실의 TF를 구성해서 정부가 지원하겠다. 예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저 광주하고 전남하고 서로 동상이몽이었는데 그리고 무한 네. 공항이기 때문에 무한 군민들이 의견을 다 참작하겠다. 그렇죠.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잘 정리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성남시장, 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갈등을 많이 해결해 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지자체 단체장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큰일 난다. 정신 안 차렸다. 아, 그랬다가는 예. 예. 그래서 근데 뭐 소통 강화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의 이견 왜냐하면 무한 쪽에서는 또 약간 반대하는 길도 있다면서요, 의원님.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잖아요. TF를 그런데 그 만든다는 전날 네네. 무한 출신 국회의원 서삼석 의원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서삼석 의원하고 김산 무한 군수는 이전 자체를 반대하거든요. 근데 염려가 돼서 네. 내일 참석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래? 네네. 이렇게 서삼석 의원한테 물었더니 네. 거기도 딱 답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나중에 결론 내리는 거 보고 예. 서삼석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전에 오. 조율을 했는가 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정리가 딱 돼버렸네요. 네. 12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대통령이 한번 가서 TF 만든다고 네. 하는 말로 그냥 정리가 딱 됐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네. 아무튼 정리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정리를 잘하신다. 박지원 의원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이면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아 진짜 잘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모시고 일도 해봤고 여러 국가 직책을 맡아서 해보셨으니까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도 이분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대단한 능력이에요. 역시 대단한 능력. 알겠습니다.
그건 알아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타운홀 미팅. 그 얘기도 해야겠네요. 소록도 방문도 하셨어요. 의원님 들으셨죠?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네네. 후보 때 네. 전남을 돌면서 소록도를 방문했대요. 방문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꼭 대통령 당선돼서도 함께 오십시오 네. 했는데 어제 약속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가 함께 가서 네. 그 주민들을 인사하고 격려함으로써 약속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요. 참 그런 그리고 모습. 마찬가지로 그 김혜경 여사는 타운홀 미팅 대통령은 하시는 시간에 네. 5월 어머니에 거기도 만나셨군요. 예, 거기도 만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이런 게 참 좋아 보였죠. 좋았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일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고 이제 윤석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윤석열 씨 체포영장이 어제 기각이 됐는데 무슨 시야? 그 뭐라고 윤석열이 윤석열이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체포영장 기각 사유가 뭐니까 특검의 조사 나오라고 하면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각을 한다고 기각이 돼서 어제 특검이 그러면 토요일 날 9시까지 나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측에서 나 9시 아니고 10시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새가 죽을 때 꽥 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 했겠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네. 조은석 특검이 발빠르게 네. 윤석열을 출국 금지시키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나와라 네. 압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간다 네. 했으면 발부가 되죠. 근데 나가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아침 9시인데 10시 가겠다. 예. 그냥 참사가 잭소리 하고 죽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범죄 피의자가 내가 몇 시에 갈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나오라는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하나 더 조건을 달았습니다. 비공개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들고 날 때 뭐 혼자 뭘로? 차 타고 지하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건 형평. 네, 형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원래. 그리고 예. 윤석열은 포토라인에 서야죠. 서야죠. 김건희도 서야지. 당연하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는 이런 특권의식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알고 있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특권의식. 예. 저도 이제 검찰에 단골로 잡혀다녀 본 사람 아니에요. 난 비공개로 예. 출두하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공개하겠다.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아니 어차피 들어가면요. 네. 들어갈 때만 비공개를 하는 거예요. 나올 때는 또 다 만나. 나올 때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면 검찰에서 기자들한테 흘려주죠. 예. 지금 윤석열이 검찰 몇 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 네. 이러면 이제 나갈 때 다 네. 공개돼요. 어차피 공개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선수로 잘해먹은 사람 아니에요. 예. 본인이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예. 그런데 그 의원님은 그 조사 받는 거 다 끝났습니까? 아직도 조사 중입니까? 난 지금 조사받는 거 없어요. 없고 재판 예. 받는 거 있어요. 재판 받고 계시는 예. 거죠? 지금 20 뭐 어디까지 끝났습니까? 재판이 의원님? 지금 1심 일심.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재판정에 나가지 않아요. 네, 네. 분리 신청해가지고 네. 어떻게 됐든 그 서해 사건, 서해 네, 공무원 맞습니다. 피살 그 사건인데 사건. 네. 감사 이제 비공개 재판이니까 네, 네. 우리가 할 말을 못 하는데 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삭제 지시를 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해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네. 감사원의 최종 보고서에는 삭제 지시란 말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종석 국정원장 청문회 때 네. 비공개 회의에서 서해 사건, 통해 사건 감찰해라. 말씀하셨죠.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네.
이종석 예. 국정원장 이제 국정원장이죠. 예, 됐죠. 국정원장께서 네. 감찰하겠다. 감찰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좀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전 정부에 대해서 무슨 털듯이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예. 고발 자체가 예, 예. 국정원의 고발 자체가 정치 보복이고 지금 일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국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예. 그 사실을 보고하고 고발했다. 검찰로 넘겼다 하는 설이 있으니까 이런 게 다 나와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있으면 예. 받아야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세계 정보기관은요. 네. 정책 결정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정보기관의 공통점은 예. 첩보와 예.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분석 결과를 정책기관에 보고하는 보고하고. 거예요. 그게 즉, 역할이죠. 청와대에 보고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결정은 네. 정책기관에서 그렇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정보기관은 수집 분석 네, 보고 맞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의 외환죄, 그러니까 네. 이제 외환을 유치한 죄, 요거 이제 조은석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무인기 도발 유도 시나리오 관련된 부분들,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통한 계엄령 선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의원님 보실 때 이 외환 유치죄, 그러니까 일부러 전쟁 도발이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뭐랄까 불안감 조성을 위해서 이걸 했을 수 있다라는 정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요. 예, 이번 3대 특검이 네네. 어느 특검에서 먼저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느냐, 경쟁하는 겁니까 그러면? 김건희 신병을 확보하느냐. 네, 확보한 것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다른 특검들은 협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은석 내란 특검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 조은석 특검을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그러시군요. 보통 검사가 아니에요. 예. 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어떤 확증은 없어요. 지금 내란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어느 정도 했잖아요. 네네. 기소가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은석 특검은 외환죄에 대해서 전혀 건들고 있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를 강하게 수사할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노상원 등 자금의 흐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 문제도 같이 볼 것이다. 그래서 조은석 특검은 첫 스타트는 외환, 네. 자금 흐름을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내란 특검법의 감사관,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관도 3명이 파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감사원 직원이 이제 특검팀에 나가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감사원이 하는 역할이 특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예. 감사원이 네. 지금 현재의 감사원은 4대강 특검 때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대통령이 바뀌고 네. 감사원장이 바뀌고 사무총장이 바뀔 때마다 4대강 감사 내용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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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치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우리 동해 사건, 서해 사건 다 네. 그런 정치적 흑막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은 못 믿어요. 감사원은 못 믿는다. 감사원이 바로 서야 네네. 우리나라 행정이 바로 서는데 어떻게 됐든 검찰 특검에서 감사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파견을 받을 수 있겠고 네. 조은석 특검이 감사위원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원장 직무대행까지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견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봤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사원장 대행까지 했으니까 감사원의 메커니즘 잘 알고 있고 또 아마도 뭐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일했던 부서니까 거기 있는 분 중에 좋은 분들을 아마 파견받지 않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속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장관 결국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제. 그 사람은요. 예, 예. 배를 벌어서 맞았어요. 가만히 있었으면은 나올 수 있었는데 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 내란 부두목이 예. 두목이나 부두목들이 이 똥낀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말이지.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네, 네. 윤석열도 큰 소리 치고 네. 김용현도 큰 소리 치고 아니 나는 조건부 네. 못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고 버티다가 네. 조은석 특검이 탁 다른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청구했죠. 발부돼 버렸잖아요. 발부됐죠 어제. 예. 그 바보야.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그렇죠. 조건부 받고 나왔으면 나올 수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그쪽의 됐죠. 네. 변호인들이 네. 정치적으로 좀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두고 보세요. 네. 김용현 국방장관 네. 자기가 살려면은 네. 윤석열한테의 충성심은 버리고 예. 이제 진실을 말하게 밝혀야 되면은 된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이 만약 그걸 계속 지켜주려고 하면 본인도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엄을 할 때 군경 그러니까 군대와 경찰이죠. 국회 출입 금지 내용을 넣은 계엄법 개정안이 국방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지만 그 외에 계엄이 만약에 발동이 되면 군이나 경찰은 국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 독립성 그리고 국회가 유일하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당연하죠. 넣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법과 제도로 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계엄 해제 권한을 완전 무결하게 보강해 놓자 네,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 근데 어제 이제 박완수 육군 참모총장 전 참모총장이죠. 그리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조건부로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네, 6개월이 그렇습니다. 지나서 예.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 군이기 때문에 네, 네. 군사법원에서 네, 군사법원에서 내린 한 결정이기 거죠. 때문에 일단은 이해를 하자 네. 이렇게 가지고 그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주요 임무 종사자 중에 김용현 전 장관, 그 윤석열, 우두머리 그렇죠. 두 사람이 이제 가장 중요한 예. 거니까 그러겠죠, 뭐 의원님. 네. 노상원, 노상원, 예, 이런 여인영, 사람들. 예, 예. 방첩사령관 예. 이런 사람들이 핵심이고 예, 예. 이제 아무래도 지시를 받아서 했던 지시를 받아서 사람들이니까 한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네. 좀 두고 봐야죠. 예. 자, 다른 특검 민중기 특검이 이끄는 김건희 특검 팀, 이 팀은 다음 달 2일에 본격적으로 출범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관 마약 밀수 외압 의혹 사건 이것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 돼야죠. 예, 지금 이미 네네. 평택에서 예. 김건희 어머니 최은순 그 마약 관계가 회자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밝혀야죠. 그럼 이것도 결국은 이제 의원님이 뭐 그냥 이거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건데 김건희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것도. 아무튼 예. 돈 되는 일이면 예. 김건희, 최은순 뭐든지 합니다. 모녀는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돈과 관련돼 있으면 무조건 들어. 아니 그 네. 대통령 장모가 네, 예. 영부인이 네, 네. 마약하고 관계 있다가 하면은 이건 세계적인 중대 범죄죠. 네. 사실 이제 이게 의혹이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김건희가 조병로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을 가능성, 요 가능성이 이제 의혹이고요.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 마약 수사를 하게 되면 김건희도 수사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영등포 경찰서에서 예. 하다가 예. 수사과장은 좌천되고 그렇죠. 경찰서장은 승진했잖아요. 네. 수사를 하자고 한 과장은 좌천되고 네. 청와대 의식에서 하지 말자 한 사람이 했다가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그리고 거죠. 거기 중심에 김건희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김건희 많아요. 지금 보세요. 맞습니다. 거기 민중기 특검에서도 네. 제가 볼 때는 네. 통일교 관계를 먼저 할 거예요. 통일 관련된 지금 부분을. 현재 초미의 관심인데 네네.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은 네. 머리 만지던 음. 분이 헤어 하시는 분이요. 예. 네. 남자분이 비서실장 2인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출국 금지가 된 바가 있었는데 네. 아주 주요한 로펌들을 활용해 가지고 네. 출국 금지를 해지시키고 이분이 출국을 해버렸어요. 그래요. 도피를 했어요. 네네.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윤석열을 만나서 네. 정치 자금을 선거 자금을 냈다. 어. 또 한학자 총재의 600억에 달하는 라스베가스 도박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민중기 네. 김건희 특검에서는 통일교 문제를 마치 이 조은석 특검이 외환 네. 자금 네. 이런 문제를 보듯 아직도 한 번도 안 봤, 예, 예. 안 맞습니다. 나타났으니까 그게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봅니다. 네, 그게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제 그 의원님이 의혹을 제기하셨던 게 사실로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그젠가 나온 뉴스인데. 네, 그렇죠. 그 4명이 안가에서 계엄 실패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 비서관이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 전에 의원님이 이미 다른 데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2명이 아니,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 법사위에서 네네. 제가 이완규 네. 전 법제처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했죠. 네. 행안부 장관, 법무장관, 민정수석, 법제처장 예, 예. 다 검찰 판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막녀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계엄 해제 후에 안가에서 회동을 했는데 네. 그 회동을 끝난 다음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네, 맞습니다. 이걸 제가 이완구 법제처장을 추궁해서 받아냈고 그때 4사람 위에 2사람 법률비서관하고 한 행정관이가 비서관이 있었다는데 누구냐? 그건 끝까지 답변을 안 해서 밝혀내지는 못했죠. 예.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도 그 4분 네. 주요한 멤버들이니까 수사를 해라 해도 거기까지는 안 갔죠.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건 몰라요. 예. 그런데 제가 그 한 사람 행정관인지 비서관인지는 못 받아냈어요. 그 2사람이 있었던 것만은 그러니까. 확인됐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때 이완규 법제처장 그럼 없었다고 그랬나요? 2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얘기는 예, 했습니까? 예. 시인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예, 이제 예. 어제 그제인가 어제 이제 보도가 됐죠. 예, 누구란 이름까지 나오고 민정비서관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의혹 제기했고 추궁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말을 끌어내기까지 하신 거죠. 결국은. 그렇죠. 네. 우리 의혹은 의혹이 아니에요. 네,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항상 팩트만 얘기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라고 아십니까? 그 보도만 자꾸 봤어요. 아니 이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이 김건희 건강이 나빠져서 매일 간호하고 있다. 이 김건희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매일 가서 간호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 받고 와서도 가서 간호한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야 뭐 네. 자기 아내 간호하는 것은 네. 남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왜 자랑해요? 저도 제 아내가 그럼요. 네. 몇년 네, 입원해 어려우시죠. 있는데 힘드셨을 때. 매일 그러셨죠. 가서 운동시키고 밥 그러니까요. 먹이고 네. 다 하는 거지. 네네. 그럼 내가 그걸 자랑하고 다니나? 아니죠 전혀. 그것은 지금 현재 김건희의 건강 상태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동정심으로 네. 구속을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작전 아니에요? 네. 거기에 속아나고 말 국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지간해야 네. 동정심이 나오지. 네.
어지간해. 특검 출범하고 나서 이제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따르는 의혹이 많잖아요. 그렇죠.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물론 뭐 그 우울증이 뭐 질병이 뭐 그게 엄중하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우울증으로 VIP 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돈도 많고 좀 가서 쉬겠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특검은 거기 있어도 조사는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예.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어지간해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어지간해야 진짜 도대체 예, 예. 대한민국 국민이 윤건희, 네네. 내란 두목 윤석열 돈이라고 하면은 친정 어머니하고 다 챙겨가는 김건희를 누가 네. 동정해요? 네. 그저 국민의 몇 사람들 그러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아, 정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특검 3개다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연결고리와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결국은 예. 이름은 달라도 뭐 3개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지만 특검의 결론적으로 가면 김건희가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당연하죠.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네. 특검이 누가 먼저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을 네. 김건희 신병 확보를 확보하느냐, 하느냐. 그게 제일 이게 중요하다.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관건이죠. 말씀을- 예. 헤게모니를 잡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인사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이정명 정부 들어서 이제 인사를 11명을 발표를 했는데 안규백 그저 예. 송미령 농림장관 얘기는 묻지 마세요. 그건 빼고 하겠습니다. 송미령 장관 얘기 빼고 여기 질문이 있긴 한데 그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해도 좋은데 네네. 저는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농식품 장관을 할 때 네. 농업사법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농망법이다 하고 법사위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안 된다. 네네. 나라 망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럼요. 영혼도 팔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네. 해남이 벼농사, 네. 쌀농사를 많이 지는 오. 아주 농촌 그렇죠. 아니에요? 유명하죠 해남쌀이. 해남쌀 유명합니다 유명하죠. 거기. 예. 이맑은 쌀, 뭐 예, 이런 게 맞습니다. 이맑은 김치 뭐 다 좋은데 네네. 어떻게 됐든 벼멸구 피해가 극심했어요. 그래서 네. 송미령 장관이 해남 네. 현장에 와서 왔었습니까? 박수홍 예. 농업 지주 대표 네, 네, 농협지 그리고 예. 명영관 해남 군수 예. 박지원 국회의원 네. 그렇게 서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네. 결국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로 인정을 해서 약 10억을 오. 해남 농민들한테 보상을 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런가 하면은 해남 배추가 이제 유명하죠 또 거기도. 폭우, 예. 폭염, 기후 변화로 고초를 겪을 때 네. 계속 저하고 얘기를 해서 김장을 한 달만 연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도에 해남 배추를 완판하고 아주 배추 농가가 재미를 봤어요. 그러니까 해남 가면은 네네. 저를 배추 대통령이라. 그러고 금년에도 네. 이 봄배추에 저는 농작물을 잘 모르죠. 네네. 봄배추에 꽃대가 어. 이게 피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배추 기후 변화로 네네. 그러면은 배추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건데 그리고, 예. 이것도 사상 최초로 농업재로 인정해서 5억 4천만 원 또 지원을 했군요. 약 300여 봄배추 농가에 배상을 했어요. 또한 그 양파 네, 양파. 양파를 과잉 생산돼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창고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그것도 1억 5천을 배상하기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 저로서는 해남 농민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했고 잘했기 때문에 네. 농민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네. 대통령 윤석열이 농업사법을 못하게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지만은 대통령이 바뀌어서 네. 자기 소신을 농업사법을 한다고 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한 거니까 네.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 했다가 네네. 해남의 농민회가 엄청 세요. 예. 특히 그 이무진 어. 농민회장이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네네. 저하고도 친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군의원, 네. 도의원 좀 출마해라. 음. 그분은 진보당인데 어. 그러면 진보당으로 나와 또 민주당에서 연합 공천식으로 해서 당선시켰으면 좋겠다 네네. 하고 언젠가는 경험을 쌓아서 군수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할 정도로 그 가까워요. 네네. 그런데 그분이 화를 많이 냈어. 나한테 전화해서 절대 안 된다 하고 농민단체들이나 우리 민주당 일부 의원들한테 혼을 나고 있어요. 네네. 그 제가 그 매불쇼에 나가서 괜찮다라고 했다가 노영희 변호사가 네네. 그렇게 원칙이 없이 말이지 하냐고 도영이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또 노영이가 우리는 감히 정치인입니다. 네네. 시민단체나 언론인이나 학자들은 네. 원칙을 중시하지만은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은 정무적 현실적으로 판단. 네. 정무적 판단을 해서 농민들한테 이롭게 하고 자기의 과거 정책이 잘못됐다고 개과천선하면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한 건데 여당 중진 의원이 반대입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했다가 혼났습니다. 그러셨군요. 어쨌든 근데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송민영 장관이 그 당시에는 해남 분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도 하고 이랬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했겠죠. 때문에 네. 지금 해남 국민들은 해남 네. 농민을 위해서 도와준 송민영 장관이 농식품부 장관이 돼서 네네. 앞으로도 좀 농민들 잘 도와주라 이런 의견이 있지만은 네네. 가치를 중시하는 시민단체나 농민단체 이무진 회장 네네. 엄청나게 저하게 반대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무서워서 예예 하기는 무서워서 했지만은 저는 한번 우리 예. 농민들이 네.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도 강경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의원들도 한번 접어주자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 지명자는 어떻게 보세요? 잘했죠. 잘한 겁니까? 예. 저는 예. 평상시도 네네. 국방 개혁과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국방장관과 법무장관의 문민화를 즉 국방장관 문민화, 법무장관은 비법조인 하자 네. 했고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김대중 네. 총재의 평민당 창당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당직자 공채 일기로 그때 공채 일교 들어왔군요. 들은 사람. 오. 그 수십 년 민주화 운동을 했고 또 국회의원 5선 하면서 네, 맞습니다. 2년인가 네. 국방위원을 안 하고 그럼 계속 국방위를 했죠. 4선 반을 예. 국방위원을 했기 때문에 최고 전문가예요. 네. 그래서 내가 방송에 나가서 안규백 의원이 국방장관 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잘 됐더라고요. 네네. 잘할 거예요. 예. 그리고 예.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물론 다른 분들도 잘하지만은 정동영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장관이 20년 전에 장관을 맞습니다. 했는데 예. 그분은 개성동령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도 만들어낸 사람인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다시 네. 통일부 장관으로 갔는데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좋은 콤비가 될 거예요. 좋은 그래서 콤비가 된다. 대북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요. 뭐 의원님도 대북 전문가시니까. 네, 관련해서. 저도 이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네, 의원님이 좀 이따 이제 저 국회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 질문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요즘 조용하대요. 예, 조용한데 글을 하나 올렸어요. 보셨어요, 의원님 혹시? 언제 글을 올려요? 한번 글 올려주시면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동훈, 국힘 중진들이 보수를 망친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거든요.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의원님 이건? 제가 예, 탈당하고 네네, 정계 은퇴하고 하와이 갔을 때 뭐라 했어요. 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네, 국민의힘은 멸망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지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윤석열 따라다니잖아요. 어? 특히 김문수 등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전한 보수가 출범하면 네. 홍준표 시장이 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다. 그랬는데 말은 맞는 말이에요. 네네. 말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보수가 재편되면은 네. 홍준표 시장이 길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잘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 네. 조급하지 말고. 네, 지금은 뭐 예. 전당대를 한다고 하니까 네네. 자기가 나올 리도 없지만 그렇죠. 탈당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맞는 말을 하고 있다. 맞는 말을 하고 있다. 예, 역시 홍준표다.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의원님보다 더 후배이신 거죠? 후배죠. 예. 예. 아 정치권에 나보다 없죠. 선배는 없죠. 김종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빼고 다 후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정치도 선배가 먼저 하고 그렇죠. 후배들은 나중에 했으면 예, 좋겠어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지금은 박지원, 다음은 이재명. 그러면 안 되고 지금은 이재명, 다음은 박지원. 그런데 이제 예. 대통령 됐으니까 다음은 박지원 네, 해야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초선 의원이시니까 이제 뭐 시작입니다. 예, 의원님 저는 이제 왕성하게 합니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셔야 저는 됩니다. 의원님. 말이죠. 예. 제가 지금은 네. 방송을 하루에 한 번으로 아 줄이셨어요? 줄였습니다. 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저를 섭외하는데 굉장히 값이 비싸요. 아 그렇습니까, 의원님? 그리고 예. 그러나 네. 금기원래 금기원래 주말에 지역국 가는 것은 한 번도 한 빠지 번도 않고 빠진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합니다. 정말 초선답게 일하시더라고요, 네, 의원님. 어제도 네, 네. 아침에 광주 가서 네. 그 다 참석하고 또 광주 언론인들이나 시민단체 사람들을 좀 미팅도 하셨군요. 만나야 돼요. 네, 네. 선거 때 내가 거기 책임졌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매주 네. 일요일 날은 광주에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네. 한 번도 빠지 않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초선보다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300명 중에서 예, 저보다 더 열심히 지역구 활동 노력하고 없어요. 치열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갔어요. 없습니다. 박지원 그렇다고 의원님 제가 예. 뭐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열심히 해야죠. 그럼요, 맞습니다. 어떻게 예. 당선된 국회의원인데 그러니까요. 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더 잘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등은 박지원 아닙니까? 2등은 박지원이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이 지금 시정연설 때문에 본회의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은 좀 일찍 자리를 일어나셔야 되고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다음 함께 해주셔서 주는 아닐 것 같은데 다 다음 주입니까? 아, 예. 제가 안 하고 제가 박정호가 해가지고 저를 예. 섭외하는데 굉장히 힘듭니까?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안 남은다니까. 아니 예. 지난 3년간 네네. 내가 수차 얘기했지만은 네네. 윤석열을 보내기, 이재명을 튀우기,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딱 3년간 1,740번 방송에 방송을, 출연했어요. 예, 예, 예. 내 수첩에 다 적혀 네네. 있으니까 하루에 3번 내지 7번 오, 그렇게 많이- 초인적으로 했는데 그러네요. 예. 금토일은 네. 해남안도 진도에 가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네. 제가 좀 입을 좀 조심해야 돼.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하는데 네, 네. 내가 나서서 예. 공격할 사람이 없어요. 네. 해서는 안 되고 알겠습니다. 방송을 잘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마이 TV는 잘 나와 주시고요. 의원님. 그런데 예. 잘 안 하니까 입이 건질건질. 알겠습니다. 자, 박지원님,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고 곧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